2070년 끝없이 상승한 해수면은 생태계를 바꾸어 놓았고 수많은 해안 도시들이 바다에 잠겼습니다. 남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죠.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인류의 희망이 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텍토니아라는 섬에서 작은 부두 창고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아주 약간의 건설 자재와 도구만 주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자재는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택을 지어서 주민이 이주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청을 지어서 주택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을 적당히 지어준 다음 주택과 시청을 도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구역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건설 자재를 생산해야 하는데요. 창고를 중심으로 4개의 현무암 추출기를 건설하고 8개의 추출구역을 배치한 다음 남은 공간에 용광로를 건설해서 바로 추출과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도로와 발전기를 건설해주면서 건설 자재 생산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땅부터 갈아엎는 급진적 친환경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주택을 확인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현재 노동자 계급의 주민들은 물고기와 차, 그리고 여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70년 동안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기엔 물릴 것도 같지만 물고기 공급을 위해 어장을 충분히 지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드론 덕분에 부두창고와 어장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농사를 지어볼 차례입니다. 우선 창고에 바짝 붙여서 차농장 4개를 지어주고 농장에 밭 3개를 배치한 다음 나머지 농장에도 밭을 3개씩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주민들에게 차를 공급할 차 농장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식량과 음료가 충분히 준비되었고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민을 더 받아들이도록 할 텐데요. 넉넉히 주택을 지어주고 도로를 연결해 준 다음 콘서트홀을 지어서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의 등급이 올라가면서 노동자들이 회사원으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요구를 하는지 살펴보니 새로운 식량으로 건강식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생긴 게 김밥입니다. 2011년 유비소프트가 선정한 미래의 건강식품, 그것은 바로 김밥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밥 생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도구와 목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 급한 도구만 수입하고 빠르게 자체 생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구 생산부터 도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철광석 광산을 건설해서 철광석을 채굴하고 석탄 광산을 건설해서 석탄 공급을 확보한 다음 철 용광로와 도구 공장을 지어주고 도로를 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구 생산단지가 완성되면서 도구 자급자족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목재 생산단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나무를 심는 시설을 2개 지어주고 주변에 벌목소를 4개 지어준 다음 도로를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목 생산단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벌목장에서 로봇이 나와서 신속히 벌목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밥에 들어갈 채소를 재배할 차례인데요.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채소 씨앗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농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 채소 농장 하나당 밭 5개를 배치해야 합니다. 농장이랑 밭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밭으로 농장을 둘러싼 다음 중심이 될 지점에 창고를 지어주고 창고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김밥을 위한 채소 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김밥을 말기 위해선 이 정도의 채소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미 형태가 잡힌 농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건 쉬우니까 가볍게 채소 농장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쌀 농사를 지을 차례인데요. 채소 농장과 가로 너비를 최대한 맞춰서 지어보자면 이런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같은 형태로 쌀 농장을 추가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밥 공장은 채소 농장의 빈 자리에 지어주면 야무진 공간 활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미래 회사원들의 건강을 책임질 김밥 생산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탄탄해졌으니 이제 다시 인구수를 늘릴 차례입니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콘서트홀의 위치를 조정하고 화재 방지를 위해 소방서를 지어준 다음 주택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자 또 새로운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번엔 스마트폰과 방송입니다. 역시 스마트폰이 없는 2070년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아니겠죠.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마이크로칩이 필요합니다. 모래 추출기를 지어서 모래 공급을 확보하고 구리 광산을 지어서 구리 공급을 확보한 다음 마이크로칩 공장과 전자제품 공장을 4개씩 지어주고 창구를 추가하고 도로를 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할 스마트폰 생산단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국을 지어서 방송을 송출하면 새로운 요구도 모두 충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회사원이 승급을 하면 무엇이 될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회사원의 다음은 바로 엔지니어로 고급 인력답게 파스타와 바이오 드링크를 요구합니다. 다음 단계의 공장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유리를 생산해야 합니다. 모래 추출기를 지어서 모래 공급을 확보하고 석회암 채석장을 지어서 석회암 공급을 확보한 다음 유리 공장 2개를 지어주고 창구와 도로를 건설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리 생산단지가 완성되면서 유리가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곡물 농사가 가능한 섬을 개척해서 파스타 생산단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곡물과 채소 재배가 가능한 베네라 섬을 한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곡물 농장을 짓고 밭을 배치해야 하는데 채소 농장과 너비를 맞추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너비가 20칸이 되도록 배치를 하다 보니 밭 한 개의 위치가 애매해지는데요. 이 형태를 그대로 반전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곡물 농장의 너비에 맞게 채소 농장을 지어주고 강에 재분소를 지어서 파스타면을 뽑아내도록 한 다음 곡물 농장의 자투리 공간에 파스타 공장을 지어주고 도로를 이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파스타 생산단지가 완성이 되었는데 다음 과제는 이 파스타를 텍토니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역선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조선소를 지어서 무역선을 여러 척 생산해주고 베네라선과 텍토니아선 간의 무역로를 개설해서 파스타를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파스타 공장과 무역선 운영으로 재정 지출이 심해져서 그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우선 시청과 콘서트홀부터 배치해서 대강 틀을 잡아주고 그대로 주택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재정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바이오 드링크 생산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드링크 생산을 위해선 과일과 우유가 필요한데 우선 과일 농사부터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채소 농장의 절반 너비만큼 과일밭을 배치하고 나머지 절반도 비슷하게 배치한 다음 상하 대층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장과 창고를 도로로 이어주면 간단히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소 목장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정사각형 목장 7개를 배치해야 하는데 C자 형태로 첫 번째 목장을 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쪽을 좌우 반전 형태로 배치하면 중앙에 약간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바이오 드링크 공장을 지어서 야무지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인들의 장 건강을 책임질 바이오 드링크 생산단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스타와 바이오 드링크 생산에 집중하는 동안 도시는 각종 생활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죠.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어장을 추가해서 물고기 공급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고 늘어나는 차 수요를 맞추기 위해 차밭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생산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슬슬 생태 균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에 기후 통제소를 지어서 생태 균형 점수를 확보하고 광산에는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서 추가적인 생태 균형 점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의 경우는 단순히 공장을 늘리는 것보단 정확한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산력이 저하된 칩 공장을 관찰해보니 구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텍토니아의 광산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섬을 개척해 구리를 채굴해야 하는데요.
인근의 프로그로스 섬은 크기가 작지만 광물이 풍부해서 구리 채굴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광산이 보이는 대로 구리 광산을 지어주고 무역로를 설정해 구리를 텍토니아로 운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리 공급이 정상화되자 곧 스마트폰 생산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생활물자 공급난도 해결이 됐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줘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심에 위치하는 게 범위상 알맞을 것 같아서 시청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벤션 센터로 인해 도시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기술자들은 경영진으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요구는 3D 프로젝터와 서비스 로봇으로 생산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도시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설이 해검되었는데 바로 오존 생성기라는 하이테크 시설입니다. 상당한 전력을 사용하지만 그만큼의 환경을 복구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죠. 하지만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최종 전력시설로 주어진 것은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생산량 대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유지비가 비싸지만 그래도 납방 구분이 없는 세계관이니만큼 주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해양폭력 발전소인데 전력 생산량은 더 낮지만 육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D 프로젝터 생산에 도전해 볼 텐데 재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해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아크에서 잠수함을 구입하고 천천히 해저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해저의 섬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석탄과 각종 광석 매장량이 무한대입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바로 해저에 있었습니다. 먼저 해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건 히토류와 다이아몬드입니다. 무역로를 개설해서 해저 기지로 건설 자재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 망간 채굴장을 건설해서 망간 단계를 얻도록 한 다음 히토류 공장을 지어서 망간 단계로부터 히토류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아를 채굴해야 하는데 채굴장의 형태가 과일 농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일밭과 동일한 형태로 빠르게 배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저의 히토류와 다이아를 공급받아서 공장에서 3D 프로젝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공장 밖에서 떠들기만 하고 있음에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한편 도시 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기념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텍토니아 섬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참에 제2의 섬인 베네라에 기념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 도시를 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념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건설 자재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섬 하나를 또 개척해서 기념물을 위한 자재 생산 단지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빠른 자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진영의 대척점에 있는 타이쿤 진영의 힘을 잠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주택단지를 건설해서 타이쿤 노동자들을 이주시키도록 한 다음 어장을 건설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부릴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무암 채굴기와 건설 자재 공장을 지어서 건설 자재 공급을 확보해주고 석탄 채굴기 8대를 설치해서 석탄 발전과 도구 생산에 필요한 석탄 공급을 확보한 다음 철광석 광산 4개를 건설해 철광석 공급을 확보하고 용광로와 도구 공장을 지어서 도구 생산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기념물 건설이라는 목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념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서비스 로봇 생산에 도전하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 로봇 제작에 필요한 바이오 폴리머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자 진영의 해조류 재배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간단히 주택단지를 건설해서 연구원들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잠시 기다리니 해조류 농장 기술이 해금되었습니다. 이제 해저에서 해조류 농장을 건설해주고 육지에서 옥수수 농장을 건설한 다음 바이오 폴리머 공장을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로봇 공장을 건설해주면 서비스 로봇 생산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겠네요. 이렇게 서비스 로봇 생산에 전념하는 사이 어느새 기념물인 초대형 레저 센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힘이 느껴집니다. 이제 기념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계획 도시를 건설할 차례인데요. 대략적으로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기념물을 기준으로 도로를 놓아주고
그렇게 도시를 6구역으로 분할한 다음 기념물의 입구로부터 도로를 또 내주도록 하고 주변의 주택을 시험 삼아 배치해 본 다음에 도로를 다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념물의 범위에 맞게 도로로 테두리를 그려주고 범위 끝까지 도로를 연결하고 주택을 배치해서 도시의 뼈대를 잡아준 다음 나머지 구역에 주택을 빼곡히 채워주고 사이사이에 병원, 소방서, 경찰서를 골고루 배치해서 도시의 재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대략적인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새 도시에 이주해 오는 만큼 대량의 생활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섬의 어장을 늘려서 식량부터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텍토니아 섬의 차 생산단지도 2곳을 더 추가하도록 한 다음 신속히 무역선을 배치해서 신도시로 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김밥 생산량을 대폭 늘려주고 스마트폰 공장도 미리미리 늘려주도록 한 다음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자원들의 생산량을 충분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김밥과 스마트폰이 충분히 쌓이면서 기초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로는 엔지니어 이상의 계급을 만족시키기가 힘듭니다. 일단 신도시의 성장으로 세수가 충분해진 만큼 기존 도시는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대규모 채소 농장을 위한 자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네리아의 농장에서는 곡물과 과일 2종류만 집중적인 생산을 시키도록 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장 건강을 위한 바이오 드링크 생산량을 3배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네라 섬은 이주자의 폭증으로 숨은 주민을 찾는 난이도 또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이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원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조류를 가공해서 연구원들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기 위해 커피 농사를 짓도록 한 다음 설탕을 수입하고 에너지 드링크 공장을 건설해서 에너지 드링크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과 에너지 드링크가 공급되자 마침내 연구원들은 고갈된 광산을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긴가 에너지 드링크로 얻어낸 믿을 수 없는 교환비였죠. 하지만 얻어낸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해저에 잠겨있는 무한대에 가까운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원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했으니 남은 것은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강에는 강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 오염을 정화하도록 하고 섬 곳곳에 오존 생성기를 설치해서 생태 균형 점수를 대폭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기질도 최상으로 좋아지면서 도시 분위기가 매우 밝아진 것을 볼 수 있네요. 결국 과학기술의 힘으로 무공해까지 달성하며 이렇게 지속가능한 친환경 웰빙 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음식은 김밥과 파스타, 음료는 차와 요구르트 뿐이지만 곤충 양갱을 먹는 미래보다는 확실히 낫겠죠. 이제 오늘의 도시 건설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후 2070을 찍먹해봤는데요. 2011년에 상상한 2070년을 체험해보는 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한글화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안후 시리즈에 익숙하시다면 나름 재밌게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인 듯 싶었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